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현대차 시동 거는 거 2분밖에 안 되는데 왜 10분이라고 틀린 정보를 얘기하냐라고 댓글 주셔서 이거 설정하는 거 아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거 안내 먼저 드리죠. 마이 현대로 이제 다 바뀌었죠. 통합되고. 자, 요 마이 현대 켜서 들어가시면 밑에 제어 있죠? 제어 누르고 들어가시면 요 화면이 나오죠. 시동 공조 설정. 자, 여기에서 위에 건 아시죠? 제일 위에 희망 온도, 공조에서 희망 온도 하면 이제 온도를 설정할 수 있고, 그래서 여름 같으면 아주 낮게 설정해 두시고, 그 다음에 겨울 같으면 당연히 가장 높게 해서 이제 시동을 걸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요렇고, 그 다음 여기 밑에 보면 두 번째 있죠? 자, 시동 유지 시간 있죠? 시동 유지 시간, 시동 유지 시간, 요거 두 번째. 요게 우리가 시동을 걸었을 때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시동 유지 시간을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기본 설정이 2분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조정 안 하시고 야, 내 차는 2분밖에 안 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2분으로 설정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내가 만약에 10분 하겠다 그러면 제일 크게 해서 10분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두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분 5분만 둬도 되지만 겨울 같으면 2, 3분 5분 정도로는 따뜻하게 시작하기는 좀 힘들고 한 10분 정도 맞춰 두셔야지 시작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에는 한 10분으로 한번 다 끝나고 나서 시간 약간 지나서 다시 10분 해두고 그 정도는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 그거 연료비 너무 딸지 않냐? 그건 이제 기사님들마다 다르신 것 같아요. 난 연료비 아끼고 싶다. 내가 타고 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연료 쓰고 싶다. 그러면 조금 추운 거 참으면서도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 연료비는 아끼실 거고, 근데 나는 시작을 추운 데서 하는 거 싫다. 오도로 떨면서 하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연료 조금 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두시면 겨울 한 12월, 1월에도 일 시작하는 게 딱히 춥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앞유리에 성에 제거 있죠? 만약에 야외 아파트인데 지하주차장 없는 그런 분들은 이제 겨울에 앞에 성에 끼잖아요. 그러면 앞유리에 성에 제거, 저것도 해 놓으시면 저것도 앞유리로 해서 나오면서 이제 같이 제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사이드 미러나 뒷유리에 이것까지는 크게 필요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핸들, 당연히 스티어링 휠도 따뜻하게 겨울은 켜두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열선. 그래서 겨울에 전체 열선 해두시면 열선 운전석, 조수석 모두 최대로 이제 경상도 말로 대파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분 최대로 해서 열도 최대한 희망 온도 높게 해서 10분을 걸어 놓으면 겨울에도 그냥 차까지 가는 게 좀 춥지 차에 타면 따뜻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햇빛 쬐고 그러면 그렇게 춥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적당히 낮은 온도로 히터 살짝 틀어놓고 창문 건조하지 않게 살짝 열어놓고 이제 바로 일을 평범하게 해도 실내는 적어도 따뜻하게 다 데파졌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왜 겨울에 좋냐면 겨울에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첫 손님, 두 번째 손님 같은 경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차에 가서 바로 이제 하면 그래도 운전석에는 요즘 웬만하면 택시도 다 열선이 있죠. 그래서 운전석, 조수석은 열선이 있어서 괜찮은데 그러면 앞에 히터 살짝 틀고 열선 켜놓으면 운전자는 괜찮아요. 그런데 뒷좌석의 열선은 그랜저 K8은 아마 있겠죠? 근데 기존에 타던 저는 아이오닉 5에도 뒷좌석에 열선 없었고 지금 소나타도 뒷좌석에 열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새 이제 완전 뒷좌석이 추웠다가 앞좌석 히터 아무리 틀어도 뒷좌석의 의자는 아직 춥거든요. 그래서 첫 손님, 두 번째 손님 정도들이 타시면 막 추워서 오돌오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덩이 너무 추워요. 히터 좀 틀어주세요.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이제 괜찮은데 손님이 춥다고 얘기하니까 히터를 강하게 털어야죠. 사실은 뒷좌석에 열선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히터 크게 틀기보다는 뒷좌석에 열선을 미리 켜놓으면 손님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데 열선이 대부분은 없으니까 결국은 히터를 강하게 틀면 우리는 운전자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시작할 때 이게 없으면, 이 기능이 없으면 물론 이제 옛날 차들 다 없었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때는 이제 없으니까 버틴 거고 지금은 이제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굳이 그런 경험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10분만 요로 최대로 실내를 강하게 해놓고 하면 그냥 딱 타면 뒷좌석도 뭐 적당하게 그냥 겨울에도 춥지 않게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타는 손님들도 굉장히 따뜻해 하시고 우리들도 히터 최대한 낮춰서 그냥 실내에서 따뜻하게 굳이 두꺼운 거 껴입지 않고 그냥 차까지 가는 데만 두꺼운 거 껴입고 가서 트렁크에 점퍼 같은 류는 벗어두고 그냥 타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은 돈 내는 것도 아니니까 현대 기사님들은 현대 기아차도 똑같이 있겠죠. 그래서 쓰시고 그래서 요거 시동 공조 밑에 제어에 들어가셔서 제일 밑에 저기 제어 중간에 제어 있죠? 저기 들어가셔서 그다음 시동 유지 시간 두 번째 공조에서 시동 유지 시간이 아마 기본은 2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간을 10분까지 최대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겨울에는 이게 제한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작년에도 한참 썼거든요. 올 초에 이제 따뜻해지면서 안 썼는데 겨울에는 제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은 10분으로 잘 설정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이게 10분으로 가능하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소나타 기본에도 깡통에도 이건 다 공짜로 5년인가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거 깔고 이렇게 설정하는 거 좀 불편하시면 주변에 동료 기사님들이나 할 줄 아는 기사님들이나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부탁하시면 요거 해줍니다. 쉽습니다. 금방 합니다. 그러면 요거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 화면 그냥 이 마이현대 앱만 딱 켜서 이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저기 시동 버튼 표시 있죠. 그거 꾹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 나가기 전에 옷 준비하면서 옷 입을 준비하면서 요거 꾹 눌러 놓으면 이제 한 10초? 15초 정도 뒤에 시동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요걸로 한 번만 눌러놓고 그냥 옷 준비하고 천천히 입고 천천히 차에 가면 한 10분 정도는 걸릴 거잖아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 이제 다 대파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름은 또 시원하게 완전 냉방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타고 편하게 그냥 쭉 시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공짜니까 쓰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여름이나 겨울에 출근할 때 일할 때도 요거 좋지만 또 어떨 때 좋냐면 우리가 낮에 식사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식사는 대부분 이제 식당이 야외 주차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야외 주차해놓고 30분 밥 먹는다 해도 차 진짜 실내 후끈하거든요. 창문 열어놔도. 그래서 창문 조금 열어놓고 여기에서 창문 내리고 환기 기능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쓸 필요는 없고 창문 살짝 내려놓고 야외 주차해놓고 식사하시고 식사 끝나기 한 10분 15분 전에 아니면 조금 더 일찍 하셔도 되죠. 한 20분 전에 여유 있게 그냥 핸드폰 켜서 요거 시동만 한번 딱 걸어 놓으시면 시동 걸리는 거예요. 야외에서. 그러면 냉방 시원하게 해놓고 어차피 창문 살짝 내려놨으니까 냉방 최대한으로 시원하게 다 돌아가는 거죠. 의자들도 통풍 최대한 시원하게 되어 있고 실내 시원한 상태에서 이제 천천히 그냥 식사 다 끝내고 차에 타시면 여름이지만 야외 주차해놓고 식사했지만 크게 실내 뜨겁고 그런 거 없이 시원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 들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게 공짜인데도 못 쓰실까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쓰시라라는 것이고 그다음 썬팅을 얘기하셔서 이건 좀 참 애매하긴 해요. 우리가 법을 다 지켜야 되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법대로 하면 거리에 있는 차들의 틴팅은 거의 90% 정도가 다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그 정도. 지금 합법적인 틴팅의 기준은 그냥 아주 연해요. 그래서 지금 실내 보면 거의 다 보이는 그 정도입니다. 더 문제가 뭐냐면 그 합법적인 70, 50 그 정도 해서 범위에 틴팅지 자체가 있는 곳이 틴팅샵에 별로 없습니다. 놀랍게도. 왜? 대부분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합법적인 범위의 틴팅지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샵을 구하기도 힘들고 거리의 대부분 90% 이상이 사실은 불법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굳이 우리가 법을 지켜가면서 대부분의 90%의 차가 불법인데 굳이 우리가 법을 지켜가면서 안 그래도 여름이 계속 더워지는데 더 덥겠죠. 아무래도 연하게 하면. 그걸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나? 네, 맞아요. 분명히 법을 지키긴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죠. 모르겠습니다. 법을 지키지 마시라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불편한데 근데 대부분이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더 더워지고 어쩔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저라면 어차피 대부분이 안 지키니까 최대한 시원하게 좀 열차전 잘 되도록 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경찰에서 이제 다 이거 정상적인 수치로 법규 안에서 해라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뭐 90%의 차 그러면 거리에 뭐 진짜 한 1000만 대 이상의 차들이 다 썬팅지 벗기고 바꿔야죠. 그때 나도 바꾸면 되죠. 굳이 내가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전 참고로 서울에서 야간 한참할 때는 아예 차 바꿔 썬팅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썬팅 안 하고 그러면 밤에 정말 네, 시야는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낮에 어디 조금이라도 쓰거나 낮에 뭐 운행을 할 상황이 되면 진짜 쪄요. 그냥 찜통이 됩니다. 실내가.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90%가 어기는 그걸 굳이 우리가 고생하면서 더 뜨거운데 고생하면서 지켜야 되나? 전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그것도 이제 꽃갈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은 그것도 제거하거나 하면 이제 신고당하고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건 이제 소수의 분들만 하시죠. 자가용으로 좀 쓰고 싶은 분들. 그래서 저도 뭐 딱히 그런 걸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뭐 솔직히 이게 왜 그러냐면 가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애매해요. 이게 기사님들이 과연 깔끔하게 내 돈 내고 내 연료 내고 쓸까 애매한 게 있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를테면 캠리를 탄다거나 하이브리드를 타시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세금에서는 뭐 지원을 조금 받는 셈이지만 아무래도 세금이나 등치세 같은 게 좀 싸니까. 그런데 적어도 연료비 면에서는 하이브리드나 그 전기 택시 하시는 분들은 보조받는 게 없죠. 그러면 그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자가용으로 조금 쓰는 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그 가등을 제거해서 이용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뭐 많은 기사님들이 하고 계신 건 사실이고 그건 그냥 개인들이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는데 네, 분명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다. 예전보다 특히 더 많이 하고 있는 건 맞다. 왜냐하면 이제 또 요즘에는 이제 돈 여유 되시는 분들이 많이 택시에 진입을 하시죠. 이제 퇴직하시고 돈 여유 있으면서 노후에 길게 할 일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을 많이 하진 않으면서 그래도 또 차차 겸으로 네, 비용 아끼면서 타고 싶어 하시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 택시 꽃갈 다 있고 그런 거보다는 뭐 지방 다니고 여행 다닐 때는 뭐 그게 전기 택시가 됐던 캠리가 됐던 노란색 번호판이면 아무래도 택시에 대한 물론 이제 택시가 그게 뭐 꺼려지냐라는 분들은 또 괜찮아요. 그렇게 타시면 되고. 근데 뭐 우리 사회의 편견이 있긴 있잖아요. 뭐 택시라고 하면 뭐 그런 시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번호판만 딱 노란색이고 그러면 사실 일반인들이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고급 택시 같은 형태의 그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는 또 이제 연두색으로 번호판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번호판만 다른 형태의 차종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택시인지 아닌지 외부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입견은 적어도 제가 피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남의 시선에서 조금 그래도 좀 네, 그렇지 않냐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자석 가등이나 자석 띠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신고당하고 불법이고 문제다라고 네, 맞아요. 맞긴 맞는데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삽시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법을 걸으면 100%다 지킵니까? 택시 신호 다 지키고 그다음에 뭐 횡단보도 보행 방법 다 지키고 자 택시 운행하시면서 그 100%다 지키는 분이 계실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야 근데 죄송합니다. 법을 지키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인천 그 후보 괜찮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딱히 카카오 과맹을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끝날 때까지도
카카오 가맹은 안 할 것 같고 우버 가맹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은 그러니까 일단은 이 차는 뭐 10만 15만 이상은 타야 되고 내년까지는 타야죠. 근데 한 15만 20만 이제 바꿀 때 그 전기 SUV로 바꿀까? 아니면 그냥 일반 스포티지 SUV 그걸로 바꿀까? 아니면 하이브리드 그 르노의 꼴레오스 있죠. 그걸로 바꿀까? 뭐 그런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는 인천 차고 이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비슷한 시간대예요. 그래서 오후에 3시 4시 되면 이제 공항에 약간 피크가 되어 가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3시 20분에 근데 저는 이제 공항에서만 막 이렇게 콜 쪼고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냥 뭐 송도나 인천에서도 운행하다가 또 다리 넘어서 공항 그 영종도 운행하게 되면 영종도도 운행하다가 공항 손님 모시고 가고 거기에서 다시 바로 나오고 막 그렇게 막 정신없이 운행하는 쪽이라서 그냥 공항에서 계속 콜 쪼는 그 운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보면 요게 같은 시간대예요. 같은 시간대 한 1시간, 1시간 반 사이에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위에 이게 며칠 전인데 3시 20분 정도에 네, T2에서 역삼동 콜이 떴죠. 근데 저는 이거 다 안 받아요. 어차피 이렇게 퇴근 시간에 들어가 보니까 막히니까. 다만 이제 이런 것도 이 정도로 뜹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버 그 인천 같으면 얼마든지 우버로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약간만 이제 자기가 네 이걸 네 인천공항이랑 일반적인 것들과 좀 맞춰 돌아가면 굳이 카카오 가맹 안 하고 뭐 카카오는 비가맹으로 콜 적당하게 받으면서 그다음 우버 중심으로 길방 중심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시 20분에 T2에 손님 내려드리고 아마 콜이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게 4시 1분이죠. 자 이건 또 아마 운행하다가 1터 간 것 같아요. 그래서 1터에서 다시 보시면 용산 한강대로 떴죠? 당연히 안 봤죠. 그래서 네, 운행하다가 1터에서 갔을 때 또 떴고 그다음에 4시 반이죠. 또 한 30 몇 분 떴을 때 이건 이제 운서동 그러니까 저기 구도심 그쪽이겠죠. 그래서 운서 여기 있는데 거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시면 종로구 당연히 안 봤죠. 자, 그다음에 요거 뭐 위에 시간표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운행하다가 이제 그 근처에서 파라다이스 쪽 지나가면서 여기 파라다이스 거기 뭐 당연히 로비겠죠. 그래서 중구 가는 손님 보시면 한 1시간 반 2시간 사이에 얼마든지 콜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떠요. 서울 갈 수 있는 콜들이. 그래서 이런 콜은 안 받고 저는 이제 뭐 받는 콜은 제 운행하는 패턴에서는 인천 안 그러니까 다리 넘는 인천 아니면 뭐 김포, 일산, 고양, 뭐 김포공항 아니면 뭐 그 정도 이렇게 해서만 받거든요. 그 아니면 서울이면 뭐 마포, 서울의 서쪽으로 해서 뭐 강서나 마포나 요 정도 살짝만 아니면 가끔 아예 낮 시간 뭐 11시, 12시 이때는 그래도 덜 막히니까 강남이나 뭐 시청의 정도 쪽도 손님 내려드리고 바로 나올 수 있을 시간대 그럴 때는 받긴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는 대부분은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카카오 가맹 안 하고도 인천에서 버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버틸 자신이 있어요. 지금 충분히 만족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우리나라가 진짜 외국인 손님이 아예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딱히 뭐 외국인 손님이 진짜 한순간에 멈추지 않는 이상은 우버로도 인천 가맹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다만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카카오 가맹이 좋은 건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죠. 차 시동 걸어놓고 차에 타고 이제 카카오 가맹 키고 난 다음에 바로 일 시작하면 아무런 생각 안 해도 되고 머리에 비우고 어차피 콜이 계속 연결 뜨니까 그거 계속 운행하면 되죠. 네. 아무런 머리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길손님도 안 모셔도 되고 네, 편하죠. 반면에 이제 그게 아닌 카카오 가맹 아닌 뭐 우버 가맹이 됐던 뭐가 됐던 일반이 됐던 그렇게 하려면 확실하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머리는 좀 써야 돼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손님이 나오고 어떤 시간대 손님이 나오고 장거리 손님은 어디에서 나오고 그걸 각자 살 방법을 찾아야죠. 네. 그래서 뭐 서울 기사님도 됐고 인천 기사님도 그 살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카카오의 뭐 목적지 안 뜨는 강제 배차로 가맹 그거 안 하고도 얼마든지 비슷한 수익이나 먹고 사는 건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제 거의는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 가맹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계속 우버 가맹 그다음 있죠.
다만 여기서 저는 지금 소나타니까 콜에서 약간은 손해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굳이 하나 남아있는 건 만약에 이제 우버 벤이 나오면 우버 엑스라지 콜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냥 소나타 뭐 한 30만 40만 계속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버 벤이 나와도 우버 엑스라지가 콜이 괜찮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한 15만 20만 타고 뭐 토레스 전기 택시가 됐던 아니면 스포티지나 아니면 뭐 르노 꼴레오스가 됐던 그 SUV형 그래서 우버 엑스라지에 들어갈 수 있는 당연히 우버 가맹을 하면서 엑스라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차로 이제 대배차하는 그 정도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소나타로도 지금 우버 가맹으로 얼마든지 뭐 수익 내는 건 크게 걱정이 없다. 다만 이제 조금 머리는 돌려야 돼요. 계속 머리는 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적당하게 편하게 일하고 싶다. 라고 하면 평균 매출 기록하고 싶다. 신경 쓰기 싫다. 손님 어디에서 나오는지 뭐 어떤 시간에 어떻고 뭐 이런 거 싫다. 그러면 그냥 마음 비우고 카카오 가맹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그래도 그런 거 좋아한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감사합니다. 저는 또 지금 일 나가야 됩니다. 이제 해 떨어졌으니까 지금 나가서 피크 시간 할증 시간만 바짝 뽑아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